블루베리 제 9차 강의 블루베리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기능성과의 블루베리 성분과 효능 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블루베리의 생리적 특성.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산앵도 나무 속에 속하는 감목성입니다. 산앵도 나무 속은 농업적으로 중요한 4개의 종으로 나누어지는데 4가지는 the true blueberries, 두 번째는 크랜베리 있죠. 크랜베리, 링곤베리, 빌베리로 나누어집니다. 4개 베리가 있죠. 크랜베리나 링곤베리 및 빌베리의 야생종은 유럽과 북미 대륙에 분포하고 있으나 블루베리만은 북미에만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호주라든지 이쪽에서도 북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에 블루베리 속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산앵도 나무 속에는 많은 종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재배하고 있는 것은 로부시, 하이부시는 이제 북부 하이부시, 남부 하이부시 및 레비다이가 되겠습니다. 레비다이 블루베리가 또 있고요. 크랜베리, 링곤베리 등입니다. 나머지 200여 종은 양생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앵도 나무 속에는 산앵도 나무, 북한에서는 들쭉나무라고 해요. 들쭉나무, 들쭉술 있죠. 유명하죠. 그리고 월귤나무, 또 우리 남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정금나무, 모세나무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그 생리적 특성을 보면 가장 핵심은, 이번 시간의 핵심은 블루베리는 토양을 가리는 작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루베리가 토양을 가리는 작물이다. 그 속에는 블루베리는 미생물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아가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생균이 마이코리잘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우리 피트모스에서 산성토에서 자라는 미생물, 블루베리는 다양한 미생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생균들이.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생물을 이야기를 못하면서 블루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블루베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얇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보다 심도 높은 미생물에 대한 블루베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같이 공부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는 토양을 가리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가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기술을 보면은 미생물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땅은 야생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조건이 맞습니다. 그 조건입니다. 야생에서 블루베리가 어떤 조건이냐.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절대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서는
피트모스와 버르베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버르베리가 자라는 것은 낙엽이 썩고 장가지가 썩고 그런 풀이 썩은 그런 지역에 그러면 거기 유기산이 생성돼서 산성이 되는 토양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런 데서 버르베리가 자라는 것이고 통기성이 좋은 곳 특히 유기물이 11 내지 13%가 함유된 토양입니다. 상당히 유기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 피트모스에 심으면 조건이 좋다는 얘기지 절대 블루베리를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는 그런 정설은 전혀 없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피트모스를 지금 규제를 합니다. 피트모스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피트모스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에 존재되어 있는 많은 유기질 자재, 나무가지, 파쇄목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버르베리를 식재하는 그러면 돈도 적게 들지겠죠. 그래서 버르베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버르베리를 피트모스에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아주 문제점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블루베리 산업을 확성시키려면 토양부터 그리고 상토부터 블루베리 상토부터 개량돼야 된다. 그런데 핵심이 이제 그런 기회가 왔다. 레비다이 품종은 하이브시 품종보다는 토양 정의가 엄청 높습니다. 레비다이가 하이브시는 무조건 남부 하이브시는 부분이 호산성입니다. pH가 4.3에서 4.8 아주 강한 산성이 필요한데 반대로 남부 하이브시하고 일부 남부 하이브시 레비다이 품종은 pH가 4.3에서 5.3 그러니까 실제는 레비다이는 제가 해보니까 6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5.8, 6.3까지도. 그 유기산만 주면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북부 하이브시와 남부 하이브시만 고집했죠. 그러나 그것은 제2세대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남부 하이브시 중에서 제3세대 하이브리 최근에 어떤 업체가 미국에다가 로얄티를 주고 싹쓸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3세대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 몇 년간 지금 블루베리 산업이 지금 한국에 주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4세대 블루베리입니다. 일부 수지블루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수지블루는 블루베리 축에도 앞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4세대 블루베리는 이제는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도 6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통기성만 좋으면 되고 또 유기산, 특히 구연산을 처리해야 중간중간에 유기산 중에 구연산이 쉽겠죠. 초산보다는 구연산이 낫고요. 구연산과 유기산, 식물 유기산을 만들어서 주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4세대 블루베리 시대가 왔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토양을 가리는 작물이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토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양 pH가 이제 높으면 가장 핵심은 처리결핍이 됩니다. pH가 높으면. 그래서 철결핍이 오니까 pH를 낮추는 거죠. 딸기 농가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겨울철에 pH 철결핍이 온다고 pH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 다량원소가 흡수가 돼요. 다량원소는 pH가 6.3에서 6.7이
가장 흡수력이 좋은데 pH를 5.8에 막 이렇게 6.0, 5.8로 낮춰 버리면 다량 원소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육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그 문제점을 딸기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딸기가 상당히 요즘 딸기 농가들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약간 딸기 시장이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처럼 보여요. 제가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 농가들이 블루베리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품목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전환되고 특히 딸기, 포도, 오이, 뭐 이런 토마토 이런 농가들이 블루베리 산업에 상당히 많이 접근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H가 예를 들어서 높아서 철결핍이 오면 황화되어 말라 죽는 게 크로로시스병입니다. 크로로시스병. 이런 병에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 pH를 조절하는 물을 관리를 해서 물론 토양 관리도 중요한데 물의 관리를 충분히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블루베리 양액 재배가 앞으로 성황리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pH가 토양 pH는 블루베리가 흡수하는 질소의 형태에 관여하는데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토양 pH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이 되면은 초산화성균이 활성화해서 초산화성균 암모니아태 질소가 초산태로 바뀌어서 블루베리 생육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제는 유황을 뿌려줍니다. 유황이 오래되면 황산이 되겠죠. 황산이 되면 pH가 내려가서 되는데 pH를 내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술, 특히 저희는 산성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젖산은 산성이죠.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 그러면 유산균이겠죠. 락토바실러스 플란트럼,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코커스 락티스 이 세 가지 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제 초상균들이 저희 아세토박터 계통의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해서 아세토박터 계통에는 그리고 핵심은 포도당을 갖다가 셀룰로즈, 박테리오 셀룰로즈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포도당을 쥐가 먹고는 셀룰로즈를 내놓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토박터 박테리아 중에서는 우리가 한 몇 가지 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실러스균, 바실러스균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산성 토양에서는 초산화성균의 활성이 적습니다. 블루베리가 흡수하기 쉬운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아지게 되는데 토양이 산성화되면 사용한 토양 유기물에 함유된 질소질도 서서히 암모니아태 질소로 변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지속적으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하여 생육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의 질소질은 유황, 암모니아태 질소입니다. 유황을 쓰는데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너무 극도 산성화되어서 또 작물의 뿌리에 활착에 장애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적절한 산성 토양이 아니면 강압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수화물과 포립으로부터 흡수하는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재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식재재행, 토양 산도를 심고자 하는 블루베리의 특성에 맞추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백재배를 하죠. 백재배. 저희는 그래서 과거에 컨테이너 재배, 사과 상자에 심어서 하는 그 컨테이너 재배로 양액 재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양액 재배. 양액 재배는 물도 컨트롤, 비료도 컨트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겠죠. 말하자면 블루베리 스마트팜 시대가 지금 왔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스마트팜 시대에 왔으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수용성 유황을 이용한 수용성 유황, 토양 산도를 과제한 예가 많습니다. 수용성 유황은 사실 황산이 또 있는데 황산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황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황분말은 6개월 전에 뿌리는 것이 좋다. 유황은 자체는 산성이 아닌데 유황이 황산으로 변할 때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뿌려야 된다. 유황을 뿌리는 것은 토양에 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재 때는 피트모스를 흙과 섞어 식재하고 또 피트모스를 약간 섞으면서 유기질 상토를 개발하는. 이때만 해도 처음 초기에는 제가 쓴 책을 보시면 이때는 유기질 상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은 유기화합물로서 유황을 산화시켜 만든 유기물질로 황은 16원소 필수 원소 중 식물이 많이 요구하는 다른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으로 보면 제7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의 기준에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황산가리, 황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표시가 있고요. 또는 7조의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 천연 재료고 또 친환경 재료다.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물이 유황을 필요로 하는 것과 식물이 유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 단백질을 구고 있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페리독신, 비오틴, 비타민 H, 최근에 이제 비타민 7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7, B7, 비오틴, 이게 이제 비타민 B3, 나이아신과 함께 세포 노화를 청소하고 NAD의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NAD. 니코틴합니다. 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블루베리의 레스페라토는 인간이나 동물 세포, 식물 세포의 재생, 또 노화 세포를 제거, 또 면역 이런 쪽에 비타민 B3, 비타민 B7, 비오틴 이와 함께 레스페라톨이 섭취되었을 때 세포가 활성된다. 그래서 세포가 재생되고 또 앞으로는 황노화, 노화 또는 영노화 또는 노화 종말 시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유황에는 글루타티온, 우리 항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 자, 식물의 단백질이나 동물의 단백질 속에 포함되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동물의 체내에서 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독소나 그래서 유황 오리 쌓고 하는데 블루베리는 유황을 먹이니까 유황 블루베리가 되겠죠. 그래서 블루베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몸에도 좋다. 이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쪽에는 엄청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과거에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 몸속의 세포 속에 DNA가 손상을 받으면 다시 재생되어야 하는데 손상된 DNA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메틸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메틸기. 그러니까 메치오닌이 그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역할을 한다. 우리 몸속에서 DNA,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블루베리에 대한 기능성 과일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는 블루베리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